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명사와 분사를 비교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준동사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전에 동명사와 부정사를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명사와 부정사 둘 다 명사로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어서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하는지 비교했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명사와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비교하기 쉽도록 오늘은 표를 그려가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명사와 비교하는 분사는 형용사적 용법의 하나인 분사예요. 우리가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긴 것으로도 분사구문, 즉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문장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과 문장이 붙어 있고요. 이 부사절 접속사가 붙은 덩어리를 부사의 품사를 가진 절,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종속된 절, 종속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절, 이 주인공인 절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주절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품사는 부사일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가 주절이고 왜 이 부사절 접속사가 붙은 덩어리가 부사인 절이냐라고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신다면요. 해석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차를 탄다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 기차를 탄다면 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어떤 전제 조건으로 이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주절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수식해주는 것이 부사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해석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이해를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절과 부사절이 부사절 접속사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때 의미 강조를 위해서 부사절이 주절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사절이 주절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콤마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사절을 짧게 줄여서 쓰는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접속사 삭제하고 주어가 같다면 삭제, 다르면 남겨두겠지만 같으니까 삭제했어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ing를 붙여서 이렇게 길었던 if절을 이렇게 짧게 줄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분사구문이다. 부사절을 짧게 줄여 쓰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만들고 나면 이게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ing로 혹은 pp로 시작하는 덩어리, 그리고 콤마가 나오고 뒤에는 주절이 따라 나온다. 자, 이렇게 생김새 때문에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바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동명사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와 많은 혼돈을 주는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에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동명사와 분사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 이름처럼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동사에 ing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었죠. 분사는 분칠할 때 꾸며주는 말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동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오늘 동명사와 비교할 영역은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한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사적 용법,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눈으로 보기에 바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습은 두 가지 있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중사 3단 변화 가장 마지막에 있는 PP죠.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와 분사는 모습적인 부분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써주는 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해 볼 영역은요. 명사 앞에서의 ing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요런 명사구를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방이라는 명사 앞에 ing가 있으니까 이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형용사, 즉슨 분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분사적인 해석.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자, 이런 분사의 해석을 넣어서 한번 본다면요. 잠을 자고 있는 가방.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방이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능동의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적으로 뭔가 어색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랑 동일하거든요. 자, 이렇게 분사로 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명사구는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가방은 가방인데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이런 목적이나 용도가 있는 가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리고 이 명사에 준하는 동명사만 올 수 있어요. sleeping이 전치사 뒤에 동명사란 얘기가 되겠고요. 이 동명사가 명사 앞으로 이동해서 온 것이,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줄여서 쓴 것이 a sleeping bag, 이 명사구예요. 해석은 잠을 자기 위한 용도가 있는 이런 목적의 가방, 즉슨 침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 앞에 ing가 있다고 해서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즉슨 분사인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명사구를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를 이동시켜서 줄여서 쓰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문법적인,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만 판단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해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다른 예문은 이런 것도 있어요. 수영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는 장, 수영장이라든지 걷기를 위한 막대기, 지팡이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ing가 있는데 목적이나 용도로 해석이 된다면 동명사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잠을 자기 위한 아기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얘는 이제 동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해석과 문법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얘는 분사.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분사적인 해석이 적합하죠.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전형적으로 이 베이비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이런 구성이에요. 수영을 하고 있는 강아지. 이런 능동적인 동작을 하고 있는 명사. 그리고 걷고 있는 남자. 걷기 위한이 아니잖아요. 그죠? 걷기 위한 사람은 이상해요. 걷고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능동의 해석을 가지는 형용사적인 뭐뭐 하는의 해석을 가지는 ing는 분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ing가 있다면 반드시 해석을 확인해 줘야 된다. 괜찮죠? 이 형식 구성에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런 구문이죠. is라는 비동사 기점으로 해서 내 취미 주어고요. 주어가 무엇이다? 이 주격보,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주격보 해석할 때 사진을 찍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동명사의 대표 해석으로 해석을 했죠. 뭐뭐 하는 것, 동명사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주격 보어 자리에 있다면요. 이 형식에서 주어와 주격 보어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취미가 이 주격보호, 사진을 찍는 것, 동명사랑 동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동명사를 주어나 주격보호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투부정사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주격보호 자리에 뭐뭐 하는 것, 이 동명사 투부정사로 치환이 가능해요. To take a picture.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꿔 쓰는 거 괜찮고요. 자, 그리고 주어 자리 한번 써볼까요? 테니스 치는 것은 신난다 라고 했을 때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 썼잖아요. To play tennis. 자,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꾸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exciting 같은 경우에는요. excit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든 분사. 그러니까 형용사거든요. 얘는 동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동명사가 이 형식에서 주격보호로 사용이 됐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의 해석을 가지면서 주어와 주격보호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뭐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동명사를 썼다면 투부정사로 바꿔서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하지만 분사 한번 볼까요? 자, 그 책은 흥미롭다라고 했을 때 이 interesting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 덩어리, 즉 분사입니다. 그죠? 자, 분사적 해석, 뭐뭐 하는 어떠한 형용사적인 해석이 나와야 되죠. 그 책은 흥미롭다. 자, 이런 식으로 분사를 주격 보호에 사용을 하면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동명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주어와 주격 보호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 취미가 사진 찍는 것, 두 개가 동일했지만 지금 분사,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있는 것은 주어의 상태, 이 책이 어떻다? 흥미로운 상태다, 흥미롭다,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 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사는요, 여러분들 동사구 안에서 볼 수도 있었잖아요. 뭐 진행형, 그리고 수동태,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뭐 완료 수동태라든지 완료 진행형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이 있는데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ing나 pp를 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봤을 때 상단의 문장처럼 비동사 기점으로 해서 얘는 주어, 주격보호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원래는 사진을 찍다에 찍다, take라는 동사가 있었을 건데요. 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서 is taking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진행형 안에 있는 ing taking, 분사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가 동사 덩어리고 동사 앞에 주어, 그리고 이 동사 다음에 무엇을 찍는지 목적어 있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생긴 거 비슷하다고 무조건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는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시제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만약에 이렇게 taking a picture 덩어리를 만약에 동명사로 본다면요. 지금 왼쪽에서 보여줬던 주어와 보호가 동일한 경우잖아요. 내 취미가 사진 찍는 것. 그러면 그는 사진 찍는 것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그죠? 동명사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고 주어 목적어 있는 삼형식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구 안에서도 ing나 pp, 분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비교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천천히 한번 같이 분석해봐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나는 boat, 샀습니다. 무엇을? 이 목적어인 머신, 기계예요. 자, 그런데 기계는 기계인데 washing machine이라고 하거든요. 세탁을 하고 있는 기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washing machine은 세탁을 위한 이런 ing의 목적이 있는 기계니까 washing
동명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자, 원래는 기계는 기계인데 이런 for washing, 목적이 있는 세탁을 위한 기계.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가 앞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녀는 the dying man, 이 남자를 도와줬는데 어떤 남자? 죽어가는. 이 ing가 설명하는 남자. 죽어가고 있는 남자를 도와줬습니다. 해서 뭐뭐하는 해석이 나오는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죠. 뭐뭐하는 명사.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동사구에다가 진행형을 넣어서 are waiting for, 이렇게 진행형 시제가 나왔잖아요. 동사구 안에 있는 ing 분사이고요. 분사. 자,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The listening test, 듣기 시험인데, 자, 시험은 시험인데 이런 듣기에 목적이 있는 시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에 그들은 driving license, 운전면허가 없다. 운전을 위한 면허가 없기 때문에 목적을 얘기해주는 driving 동명사 되겠죠, 그죠? 자, 5번에 그의 남동생은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불린다. 자, 이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사전을 지금 우리가 사전 자체의 명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남동생을 사전에 비유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 사전이 남동생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걸어 다니기 위한 사전, 이렇게 동명사로 해석하면 어색하고요. 걸어 다니는 사전, 이런 동작을 하는 남동생, 사람, 사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분사로서의 해석이 적합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불리운다라는 BPP, 수동태 안에 있는 BP도 분사입니다. 6번 같은 경우에 나의 엄마는 바느질할 바늘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 look for 이라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ing도 분사라고 우리가 분석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바느질을 위한 바늘이기 때문에 목적을 얘기해주는 sewing, 동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에 그녀는 내 차를 고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부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현재 진행형 사용을 했고요. 진행형 시제 안에 들어있는 ing 분사,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8번에 그녀는 울고 있는 아기를 돌보고 있다. BING 진행형 시제 안에 들어가 있는 taking 분사, 그리고 울고 있는 이런 동작을 하는 명사 아기 해서 뭐뭐 하는 crying 역시나 분사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선생님은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be fond of, like와 같은 동사구죠, 그죠? 이 동사구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of라는 전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동명사로 helping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도 동명사에 어울리게 뭐뭐 하는 것, 그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동명사로서 해석이 나오죠. 자, 10번 같은 경우에 나의 직업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해석적으로도 뭐뭐 하는 것,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동명사로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is making 이렇게 BING를 동사구로 봤다면 내 직업이 신발을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해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구로 보지 마시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making shoes를 주격 보호로 보시고 내 직업이 신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동명사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명사를 주격 보호로 사용했을 때는 주어와 주격 보호가 같다라는 얘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죠? 내 직업이 신발 만드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문을 좀 보니까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확실한 예문들을 좀 외워놓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영역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영어는 단순히 문법 공부가 아니고 이 문법을 통해서 적합한 해석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석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이랑 해석이 일치해야지만 잘 전달되는 게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점수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너무 이게 아까 뭐 명사 앞에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위치적으로만 자리로만 봐서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구석들을 잘 살피면서 여유 있는 공부하시면 더 즐거운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좀 뻔한 소리긴 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준동사가 정말 끝났어요. 투부정사부터 동명사, 분사, 그리고 뭐 동명사랑 부정사도 비교했고 동명사랑 분사도 비교했고 정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동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무엇을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잘 선택해서 너무 흐름 깨지지 않도록 잘 선택해서 다음 강의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